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군파르타 군무원 국어 강사 최효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전에 시험이 큰 게 하나 있었죠. 저희가 이번에 치러야 될 시험인데 기출 분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좀 완성된 기출을 복원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그 일환으로 기출을 분석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25항을 다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드린 유인물 중에서 앞에 칼라 인쇄되어 있는 그 지문을 활용하셔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OT 형식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국어라는 과목은 이렇게 4분제화를 해보면은 요 영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어문 규정과 문법. 그러니까 어문 규정이라 그러면은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려 표기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인데 교재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하는데 한국 표준 문법이라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의 본질이나 특징, 그리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이제 담론, 이야기 형태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문장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다 굳이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관련 부분, 자 순우리말, 속담, 사자성어, 한자, 도금, 복수, 표준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시는 분 있으시죠?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문학 독해 부분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제 찾기, 내용 일치, 글의 구성, 설명 방법,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거 순서 찾기, 그죠? 근데 이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그죠?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 당일날 가서 어제도 했었고 그저께도 했었던 거를 오늘도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양만큼을 한 번 더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나를 잡고 내가 오늘부터 독해 한번 파보겠다, 독해 마스터 한번 해보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독해는 그런 식으로 습득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부지런하게 손발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 파트. 이게 고전 문학사가 있고 현대 문학사가 있어요. 실제 작품을 보지 않고 그 고전이나 현대에서 어떤 문학 작품들이 쭉 이어져 왔는지를 보는 건데 요거는 지식 파트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열심히 본다 해도 내가 안 봤거나 공부 안 했던 거는 못 풉니다. 그래서 국어 지식 파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학사하고 고전 문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품이 나오는 게 있죠. 고전 문학 쭉 나와 있고요. 현대 문학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가 문학하고 산문 문학이 양분되어 있는데 우리 국문에서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조금 어느 쪽으로? 시가 문학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산문 쪽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어사에서 이제 중세 국어하고 근대 국어, 이번에 용비어 참가가 안 나왔어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나오진 않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요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크게 엇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를 2006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다 합치면 16개, 7개 되죠. 그 회차를 다 정리해 본 결과 어문 규정과 문법에 절대치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파트다? 지식 파트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출제한 회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휘 영역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를 100이라고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요 과정에 거의 2분의 1, 그렇죠? 조금 과정에서 2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요 정도 등위로 공부를 하시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평소에 공부했을 때 어문 규정과 문법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죠?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그 비중을 당연히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시고 본인이 제일 약한 부분에다가 치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치에 불과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019년 6월 올
그렇죠? 6월 달에 나왔던 기출 분석입니다.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절대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음과 표기, 준말, 로마자 표기법, 높임법이 나왔고요.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어와 비표준어, 표제어 찾기, 특이한 문제였었죠. 맞춤법, 독해에서도 사이숏이 나왔었고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 문장보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선생님이 좀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요 다음 회차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요게 이번에 12월 21일 날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잘 안 보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 25문항 중에서 이거는 이제 분석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는 9개를 보고 누구는 10개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 어문 규정하고 문법 문제는 10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문 규정에서 준말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 준말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서 자, 띄어쓰기 나왔는데 저기 20번 가니까 어문 규정 띄어쓰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칭어에 관계된 띄어쓰기였었는데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띄어쓰기에 관계된 문제는 맞았고요. 그다음에 문법에서 사동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사동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문법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 문제였는데 한자 도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자성어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면은 제 욕심으로는 능수능란하게 200개 정도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지선다 문제에서 사자성어를 4개를 파악하고 있고 하나를 몰라요. 그럼 정답률은 몇 %다? 오지선, 우리는 사지선다죠. 오지선다에서 하나는 모르겠어. 근데 답은 찾아야 돼. 근데 4개는 알겠단 말이야. 그럼 정답률은 몇 %예요? 100%죠. 100%입니다. 밑줄 쳤는데 이 밑줄에 관계된 사자성어가 내가 알고 있는 4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쓰시면 되죠. 근데 하나를 모르겠어. 근데 밑줄 친 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4개는 없어. 그럼 뭐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가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성어는 100%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0% 정도. 우리는 사지선다니까 몇 개만 알면 돼요. 최소 3개 이상을 알게 되면 정답률은 100% 육박하게 된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자성어가 쉽게 나왔는데 한자 도금이 끼어 있었었죠. 그죠? 정자를 수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이 지금 복원이 지금 좀 미흡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만 조금 찾아드리고요. 독해 순서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유어 문제가 지금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선생님 교재에서도 고유어를 많이 넣어놨는데 일부러 없는 고유어를 조금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지금 들어있는 게 하나 있었고, 다른 구급 시험에서 윤똑똑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 기출문제 좀 활용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접했던 친구들은 쉬웠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어문규정 로마자 표기법, 군무원이 사랑하는 로마자 표기법 한두 개 안 주고 몰아줍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단어 하나씩 주고 이렇게 고르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여러 개를 던져놓고 맞는 거 싹 모아라, 틀린 거 싹 모아라. 출제되는 경향 분석 꼭 하셔야 되고요. 문법, 낱말 형성법. 오늘 저희가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의문론하고 형태론 들어갈 텐데 그 의문론 형태론에서 오늘 낱말 형성법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냈어요. 철저하게 문법적 형성을 냈고요. 고전문학 시조 출제되었습니다. 왕방현, 단종에 관계된 지문이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문규정 맞춤법 또 나왔습니다. 복수표준어는 어휘 쪽으로 집어넣는데 이것도 역시 어휘, 고유어처럼 외워가지고 들어가실 때 부분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어떤 분들은 2개를 같이 쓰면 다 복수표준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2011년도부터 39개가 쫙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 또 10 몇 개가 들어가고 2015년 최후의 최후생까지 또 복수 표준어가 들어갔는데 복수 표준어라는 건 여러분 의미가 똑같고 형태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넘나들이가 100% 가능하면 복수 표준어고요. 뜻이 약간 차이가 나면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그냥 추가 표준어입니다. 추가 표준어. 그 2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규정 표준발음법 나왔고 독해에 끼워넣기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언어의 본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요거는 지문하고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생성, 소멸, 발전한다. 언어의 무슨 성?
시간의 흐름 들어가면 역사성이죠. 이거는 독해 지문이 아니죠. 그런데 물어봤잖아요.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정답은 뭐냐? 역사성이 정답. 이건 독해 지문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해이지만 색깔은 빨간색으로. 문법이라고 내기 좀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다음 독해에서 문법이 나왔는데 고전 문법. 그렇죠. 뭐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아래아점의 변화 과정을 언어의 역사성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는데 이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독해 지문 안에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순수 독해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까 제가 지나갔던 거 벌써 드렸죠. 내용 찾기하고 내용 일치 문제하고 주제 찾기 있죠. 그런 것들이 순수한 독해 지문이지 이렇게 하나씩 비껴나간 지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해 지문이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죠. 자, 고전문학 내용 일치하고 본문 해석 나왔는데 이번에 뭐 출제되었었죠? 송강정철의 3인곡 출제되었죠. 이런 문제들이 나와주면 솔직히 고맙습니다. 왜? 교과서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오늘 노란색 교재 받으셨죠? 그 안에 고전문학 다 들어있습니다. 왕방의 시조도 들어있고요. 3인곡도 들어있고 고전은 철저하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문 해석이 첫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문규정 맞춤법 2개 연속 나왔고 국어지식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걸 찾아내는지 도대체 관계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그 국어 강연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틀려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가 공부 안 했던 건데 나와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단 다음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안 틀리시면 됩니다. 나왔는데 뭐 이런 문제가 다 나와 툴툴거렸죠. 근데 그 다음 시험 봤는데 세상에 나왔어.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에요. 분명히 나왔는데 다시 출제한 거는 여러분 기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오지 않았었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억울해하지는 말되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저희가 진행하게 될 강의는 이렇게 해서 13주차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교재 편성은 어문 규정이 먼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죠. 죄송합니다. 자, 어문 규정이 먼저 들어 있는데 진도는 의문로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시작 페이지부터 체언, 그렇죠? 조사, 띄어쓰기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뭘 몰라. 체언을 모르는데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바로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가 해결이 안 되면 국어가 까다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문법에 관계된 어휘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도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 편성상 어문 규정이 먼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자, 진도는 의문론과 형태론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통사론이 좀 길어요. 그래서 통사론을 2주 정도로 잡았고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죄송합니다. 로마자 표기법하고 여기 로마자죠.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법을 한 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가 진도가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하나 믿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고전문학사하고 현대문학사 6시간 수업에 3시간씩 나눈다 하더라도 조금 빡빡합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에서 시, 소설을 보되 비중은 될 수 있으면 시가문학 쪽으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전문학도 시가 산문이 있는데 산문 쪽보다는 시가 쪽으로 조금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오늘 교재에는 여러분 산문문학은 제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걸 산문을 집어넣으면은 교재가 너무 두꺼워져 버려요. 그렇죠. 한 교재를 일단 3개월 코스를 잡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끝났던 특강을 그냥 모아보니까 450페이지, 500페이지가 됩니다. 스프링으로 묶어도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법 공부하는 친구처럼 교재가 두꺼워져서 산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위임물로 드릴 테니까 교재 산문이 없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사, 중세국어하고 근대국어. 이때는 결석하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이 전체 수업에서 1시간밖에 비중을 지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문학 독해가 2개 있는데 진짜 빠지시면 안 되지만 정말 내가 급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독해를 제가 하등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정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업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유인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12주차에 지금 어휘가 들어있는데 이 어휘는 제가 솔직히 고백해 드릴게요. 매 회차 할 겁니다. 12주차에 들어있는 내용을요 다 쪼개가지고 1주차부터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시작을 안 하게 되면은
앞으로 2달, 석 달 뒤에 어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3개월 뒤에는 6월 달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진도에 맞춰 가지고 어휘를 하루에 처리해서 공부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거나 특강 보셨을 때 하루에 어휘 몰아가지고 특강하는 거 있죠.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강의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주부터 들어가되 편성은 집어넣고 사용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오늘 당장 저희 혼동 200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교재에다 잘 안 집어넣거든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가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페이지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고 200제 혼동 페이지 1번부터 200페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번에 3문제 나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 3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쪽집게입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못 찾은 거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있죠. 국립국어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틀리는 어휘를 200개를 정리를 해놨어요. 1번부터 쫙 정답으로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이번에 나왔었던 맞춤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걸 2순환, 3순환 계속 수업을 해도 200개 시험을 보면은 80개, 90개 밖에 못 맞아요. 왜 80개, 90개밖에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혼동되는 어휘예요. 혼동이 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끄나 풀이야, 끄나 풀이야, 담배꽁초야, 담배꽁추야. 헷갈리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요 파트인데 요 파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회차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한자도 몰아서 수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일 테스트지를 매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한자 독해 자료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확인하시고 뽑아서 활용을 하시고 오늘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 여기 1일 어휘 점검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 자료입니다. 여기에 한자, 이음절 위주의 함자를 드리고 거의 한 번 들어갈 때마다 30개씩을 드릴 겁니다. 30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본인이 확인 학습할 수 있는 빈칸이 있죠. 선생님 답지는 어디 있습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뒤에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L 파일이나 이렇게 뭐 처리할 수 있는 걸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계속 집어넣으시고 혹시 분실하시면은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보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길다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우리 수업할 때 단원별 문제 조금씩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은 프린트에서도 의문원 형태론 품사 문제 있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수업 받으면은 마지막 시간에 한두 시간을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다음 달 4월 달부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단원별 문제풀이.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6시간 동안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이할 텐데 이 기출문제도 제가 리믹스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기출문제와 밑에 있는 유사기출 모의고사를 적절하게 배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만 쫙 다 푼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할 수 있는 다른 시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른 회차 시험들도 동등하게 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3년치 안에 것만 보려고 그래요. 2011, 2019 저희 거 말고요. 저희 거는 옛날 거부터 봐야 되는데 다른 성격의 시험에서 너무 옛날 문제까지 가져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3년치 안에 모의고사 시점 17, 18, 19 안에서 제가 유사기출 문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